키노트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CIC 센터장이신 함종민 교수님께서 기업의 AI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IT 기술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AI 경쟁력 확보 방안,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의 한지훈 상무님께서 AI를 위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AI 학습 추론을 위해 개발된 전용 프로세서인 그래프 코어 IPU의 기술과 적용 분야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선 함종민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며 뒤를 이어 한지훈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함종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AI연구원에서 기업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함종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서울대에서 AI 주제로 기업들과 협력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들이 AI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데이터와 관련돼서 느끼는 공통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한 어려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들, 그 다음에 그런 솔루션에 대한 방향,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크게 세 종류의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뭐 다 잘 아시는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입니다. 온라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과 디지털로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주면서 그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확실히 AI와 데이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타고났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용성도 높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종류의 기업은 대기업들입니다. 디지털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조금 늦게 출발은 했지만은 그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최근에 특히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이제 형태들을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쿠팡, 이마트 이렇게 그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과 그 다음에 전통 기업으로, 전통 대기업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팡 같은 경우 유명하죠. 물류센터에 와 그 다음에 배송에 AI를 적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송과 물류를 혁신한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될 거를 미리 예측해서 물류센터에 구매가 일어나기 전에 물류센터에 갖다 놓는다든지, 혹은 그 로켓 배송이라는 신속한 배송을 위해서 직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직매입을 판매량을 미리 예측해서 데이터와 AI를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직매입을 해서 재고나 이런 부담을 최적화한다든지 하는 식의 혁신을 이뤄가고 있고요. 이마트, CJ 대한통운, 이러한 물류가 필수적인 유통업체나 물류 전문 기업들도 AI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은행과 이제 게임 회사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그 사기 행위를 디텍션하는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은행에서 통계적 방식으로 한 20년 전부터, 15년, 2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기술을 가지고 그 사기 행위를 디텍트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고요. 넥슨이 그러한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비정상적인 결제 혹은 개인정보 도용 같은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그 서비스 품질을 올리는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나 국내 은행들도 AI를 도입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그런 사기 행위들, 대포 통장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성과를 거둬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분야도 최근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겼죠. 그래서 주로 영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쪽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의료나 제약 쪽의 대기업들도 최근에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신약 개발과
그 다음에 진단 쪽으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디지털 기업 테슬라 100만 대를 판매했고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해서 그 100만 대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최고의 자율주행을 만들었고요. 그 자율주행은 아마 그런 데이터가 다른 회사들이 확보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쫓아가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얼마 전에는 로봇도 앞으로 2, 3년 내에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 전통 기업인,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의 전통 기업인 현대기아차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을 위해서 2년 전에 이제 조인트 벤처,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전문 기술 기업과 조인트 벤처도 셋업, 앱티브라는 조인트 벤처도 그 설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작년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소프트뱅크에서 샀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과 전통 기업이 똑같이 같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그 기업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핵심 요소가 AI 기술이라는 부분이 핵심 요소로 쓰이고 있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IT 역량을 원래 가지고 있던 대기업도 아니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고, 저도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중소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그런데 IT 역량은 모자르고 AI 역량이 필요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AI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AI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뭐 서울대학교란 조직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결국 네 가지, 많은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네 가지 요소로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전문 인력의 확보입니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들으면서 뭐 이게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보통 세 가지로 규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조직을 셋업하는 것. 세 번째는 외부 회사와 어떤 투자적이든 전략적 연계를 맺어서 그러한 그 인력을 확보하는 그 자산을, 그 기술 개발 자산을 확보하는 어프로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저는 능력만 된다면 그 세 가지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사실 어떤 기술, 즉 AI 기술은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즉 산업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 과감한 투자,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지금의 그 전통 기업에서 갔던 그 전통 시장에서 갔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이제 제가 주로 기업들한테 권고 드리는 바고요. 대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거의 대부분 수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R&D 경쟁 및 투자 전략에 대한 수립입니다. 사실 AI 기술이라고 그럴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무진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그 세 가지로 규결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2, 3년 이내에 2년 내지 5년 사이에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변으로 전체적으로 바꿔가야 될 부분. 이 세 가지로 규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뭐 화장품 회사를 만나도 제약 회사를 만나도 혹은 제조사를 만나도 첫 번째는 그 2, 3년 내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 경영진이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 그 기업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에서 AI를 쓰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ODM 화장품 회사인데요. 1년에 2,000건 정도의 화장품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I를 가지고 1,000건을 더 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0건을 더 제작하면은 그거를 충분히 팔 수 있는 자신들의 판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다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의 효율화, 공장 및 운영의 효율화에 AI를 적용하고 싶다. 세 번째는 SCM, 그 다음에 구매에 AI를 적용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 구매의 시기를 한두 달만 늦출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재료 수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실질적으로 기업의 피부로 와닿는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그 중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AI를 확보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실무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AI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네이버하고 최근에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서울대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투입되고요. 연간 100여 명 투입되고 3년간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작년에,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을 위해서 작년에 수백억짜리 이제 슈퍼컴퓨터를 엔비디아로부터 구매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다음 세션으로 저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는 메가존에서 그러한 효율적인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서울대 AI연구원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AI연구원은 2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300명의 교수님들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공학이나 전기전자 이런 쪽에서 AI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100분이 계시고요. 응용 교수님들이 200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응용 교수님들은 62개 학과에서 이제 의대, 약대,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개 학과에서 모여서 AI 응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서울대 AI 연구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네이버, LG, 그다음에 하이퍼커넥트, 메가존 이렇게 해서 총 8개 회사가 멤버고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한 20개 정도 각 카테고리별로 한 2-3개 회사씩. 그러니까 제약 카테고리, 의료 카테고리 한두 개 회사, 그다음에 제조 카테고리 두 개 회사 이런 식으로 각 카테고리별로 회사들을 멤버십으로 이제 셋업을 해서 그 회사들의 인력과 그다음에 그 연구 방향에 대해서 R&D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팅을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명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 선도혁신연구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저 우측 세 번째에 있는 신약개발 인공지능 선도혁신연구센터는 의료 쪽 교수님 4분, 제약 쪽 교수님 4분, 그 다음에 AI를 하시는 기술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함께 운영을 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선도혁신센터들이 각 분야에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각 분야의 그 산업 분야의 회사들하고 기업들과 그 다음에 정부와 이제 그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소에서 서울대 AI연구원이 산학협력센터 멤버십을 가지고 AI 전문 인력 확보와 첫 번째 AI 전문 인력 확보와 그 R&D 경쟁 및 투자 전략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선도혁신연구센터라는 부분하고 2번과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나 클라우드 인프라,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AI 현장, 즉시 사용할 수 있는 AI, 그 다음에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솔루션 파트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가존,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 AI 역량을 갖춘 회사들과 업스테이지나 그 다음에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서 솔루션 파트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연구와 그 다음에 솔루션을 연계시켜서
지금 사용 가능한 AI 현장 적용과 데이터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드는 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전년도까지 이제 기업에 계속 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정말 기업과 학교가, 그러니까 이러한 대학이나 연구와 그 다음에 솔루션이 함께 시니스하게 연계돼서 기업들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